박사님 이렇게 오랜만에 또 뵙게 됐는데요. 네. 남의 편 같은 남편. 네, 남편. 네. 주제로 저희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먼저 사연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이미 내 편이 아니고 평생 내 편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바람을 피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무슨 일로 속상해하면 속상하겠네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걸로 속상해하냐면서 자긴 전혀 공감이 안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댁이랑 저의 문제에서 늘 시댁 편입니다. 암튼 이런 건 빙산의 일각이고 진짜 남 같아요. 저는 감정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좋은데 감정적으로 통하지 않아 답답하고 너무 슬픕니다. 그냥 허수아비 같은 느낌이에요. 진지하게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네. 박사님 이렇게 남의 편 같은 남편 이런 표현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들 하죠. 네. 왜 우리말이 그렇게 남편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지. 네. 맞습니다. 특히 아마 이제 남편,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전혀 그야말로 남성들은 공감 능력이 좀 없고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많이들 못해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내들은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밉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어디다 투정할 데도 없고 이제 이런 그 하소연들을 많이 듣는데요. 네. 먼저 이분은 기대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이 사람만큼은 다른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하고 또 나를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뭐 조언을 하거나 그럴 수 있어도 이 사람만큼만은 내 편에 대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네. 그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반응을 보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뭐라 그러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남편 쪽에서는. 왜 이러지? 막 이렇게 뭐 속이 좁다든지 뭐 또 이렇게 공평하지. 오히려 남성들이 보면 논리적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감정적인 문제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내가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아내를 가르쳐서 바꿔놓고 싶은 심정이 된 경우가 많죠. 네. 이제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멀어지고 그런 작은 분노들이 이제 이렇게 쌓이고 해결이 안 되고 쌓았다 그러면 나중에는 저 양반은 맨날 그렇지 뭐. 한 번도 내 마음에 들게 반응을 보인 적이 있나 뭐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저희가 뭐야 막 이렇게 근본적이고 흔들어대는 그런 네. 아내들이 많죠. 네. 맞아요. 또 그러다 보면 항상 싸우는 대화 뭐 그렇죠. 이런 네. 내용들이 비슷하게 그렇죠. 돌아가는 반복이 것 같아요. 되죠. 네네. 네. 결국에는 그 뿌리에는 무언가 나를 공감해 주지 못하고 내 그렇죠. 이야기를 어차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이렇게 날카롭게 그렇죠. 더 반응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본 의도를 흔들어 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잎사귀가 한쪽이 조금 이렇게 말랐다 그래서 뿌리를 막 뽑아보는 거예요. 얘가 살았나 죽었나. 그러다 보면 네. 점점 거리감은 생기고 네. 그리고 작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면 이 세상에 나는 혼자야 막 이런 서러운 생각까지 들고 네. 여태까지 살아온 게 마치 속아서 살아온 것 같은 네, 네. 그런 속상함이 오는 거죠. 네. 자, 이럴 때 한번 심호흡을 한번 해보는 게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여성들을 보면 그 두뇌 생김이 그 남성들하고 조금 구조가 다르대요. 그래서 이 여성들에게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여성들은 좀 감성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해서 남성들은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또 남성들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책임을 지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하소연을 하면 그걸 자기가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진다든지 뭐 아내를 이렇게 생각을 바꿔놓고 싶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픽스 그 문제 자체를 놓고 픽스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해결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아내는 해결사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냥 정말 당신이 그렇지. 그래도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나는 당신을 사랑해. 뭐 어떻게 해도 난 당신 사랑해. 이런 말이 듣고 싶은 건데 그런 말을 할 그 상황이 아니라고 남편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이슈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당신이 더 잘못했다든지 뭐 당신이 더 너그러워져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그 조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해결사가 돼야 되니까. 네네. 그러고 이제 아내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지 않는 속상한데. 그리고 어떤 때는 아내들이 정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비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사소한 거 가지고 막 큰 문제까지 거들먹거리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내의 그 마음을 좀 들어주고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구조 자체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남성들은. 그렇다고 남성들이 누구한테 그걸 배우겠어요. 어머니한테 배워야 되는데 어머니도 훈련이 안 됐고 그런 것까지 아들한테 가르칠 여유가 없죠. 네.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관계 이게 사소한 거 가지고 이제 원망과 비난과 뭐 이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아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더 서럽고 외롭고 불안하고 막 두렵게까지 하는 거죠. 네, 허수아비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차질 않는 거죠. 네네.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채워줄 수도 있는데 네. 남성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이렇고 그렇게 따지게 되니까 지금 아내는 그를 따질 수 있는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프론트 그 앞에 네. 저 프론트 그 대뇌가 안 돌아가고 지금 네. 뒷머리만 돌아가고 있는 네네네. 감정이니까. 아, 네네.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려면 감정이 좀 가라앉아야만 돌아가는데 네네. 남편은 그거를 과정을 안 거치고 논리적인 것만 따지려고 그러니까 맞아요. 아내는 그냥 적대감이 딱 생기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거에 밸런스를 좀 잘 맞춰주면 너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공감도 해주면서도 혹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상황을 좀 바꾼다든지 그렇죠. 뭐 해결을 어떻게든 좀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때가 아닌 거죠. 네네네. 아내는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선 이 질문을 하시고 상담을 요청하신 분은 아내기 때문에 남편한테 공감을 해라 뭐 공감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거 이전에 아내가 먼저 그렇다는 사실 즉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 내 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남성이라는 그런 존재의 이 브레인 머리가 돌아가는 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반응이 나오는 네네. 거니까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죠. 네네네. 아, 내가 이렇게 하소연하면 남편이 나를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겠지라는 그렇죠.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네. 이제 그런 기대를 하면 더 화가 나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공감을 받느냐. 자기가 자기한테 좀 공감을 해 주면 돼요, 먼저. 그러니까 네. 무슨 뭐 정말 마음에 드는 훈련이 잘 된 친구가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거가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럴 때마다 전문 상담자를 찾아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문제가 딱 생각날 때 일단은 심호흡을 하고 내가 1인 2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담자가 됐다가 내담자가 됐다. 그거는 제가 잘 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상담자들한테 그 훈련을 시켜요. 네. 그래서 내가 상담자는 아니지만 내가 마치 상담자가 된 것 같지만 그 순간. 그래서 내가 막 이러서 시어머님이 나를 갖다 이렇게 돼야 할 때 나는 너무나 화가 나서 정말 그냥 이혼이라 해볼까 봐 하고 남편까지 미워진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은순아 그 순간 네가 얼마나 억울했겠니. 시어머니한테 대들 수도 없고 버릇없이 구는 것도 또 잘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내가 성질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지. 이제 이렇게 내가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다 다시 심호흡하면서 맞아요. 정말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내가 나를 칭찬해 주는 거. 그럴 때 네가 막 이렇게 대들거나 아니면 버릇없이 구나 이렇게 막 승질나는 대로 부리지 않은 네가 참 대견하다. 너 잘한 거야. 그때 참은 게 얼마나 잘한 건지 몰라. 네. 너니까 그렇게 그런 대처를 잘했어. 이러고 나면 벌써 마음이 쫙 가라앉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하고 얘기할 때는 마치 막 내가 막 속상해서 막 화가 난 것처럼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무슨 영화 얘기를 본 것처럼 지나가는 얘기를 어떤 남의 얘기를 들은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편 나름대로 뭐 어떻게 그 남편 성격이나 평상시의 관계에 따라서 아니면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반응을 보이는 거에 기대하지 말고 그냥 들어만 주는 대상이 있다.
이 정도로만 기대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참하게 본인이 이제 이렇게 아주 냉정한 마음을 딱 객관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남편은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한다거나 해결사가 이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벌써 남편은 내가 해결사가 돼야 되는데 하는 마음 먹는 순간 스트레스 받거든요. 네. 내 아내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할 줄을 모르니까 나름대로 도운 방법이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당신 좀 참지 그랬어 그러거나 뭐 당신도 잘한 거 없네 뭐 이런 엉뚱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에 실망하지 말고 아 그래도 남편이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감사하지. 그냥 이 정도로만 이렇게 하고 반대로 남편을 칭찬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칭찬에 약하거든요. 특히 아내의 칭찬이 늘 고파 있는 사람들이 남편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안 들게 당신이 이럴 때는 좀 그러지 그랬어 이렇게 만약 반응을 보이면 아 역시 남편은 이제 당신은 정말 공정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네요. 당신은 정말 이럴 때도 냉정한 걸 유지하면서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주네요. 뭐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내가 그 사람을 역으로 칭찬해 주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면 남편도 그거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 있어요. 즉 상대방 이게 반영을 하는 거예요. 거울처럼 미러링이라는데 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나한테 끊임없이 그런 반응을 보여주면 남편이 어느 틈에 그런 반응을 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아들을 기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유가 생기잖아요. 아들한테 그런 기대는 안 하잖아요. 어머니들이. 물론 다 자란 아들한테 그럴지 몰라도 아직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런 기대 안 하고 그냥 네.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어떤 본을 보이면 이 아들이 뭘 배울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머니들은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남편은 나의 아들일 같이 그때 순간은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야라는 거를 뭐 내가 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서서히 시간이 필요해도 서서히 관계는 굉장히 좋아지고 또 남편이 어느 틈에 어머 이가 어느 틈에 나를 칭찬하고 있어. 나를 공감해주고 있네. 이거를 느끼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박사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정말 서로를 그렇죠.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주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서로 미숙한 사람끼리 만났으니까 그렇죠. 네. 그 미숙한 영역이 좀 다르죠. 네네. 그렇지만 그 부분 미숙하다는 얘기는 성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숙하게 하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충분히 배고프지 않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배고픈 영역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내가 공감을 원하는 것 이상으로 남편은 아내의 칭찬과 존경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안 채워줄 생각도 안 하고 그 채울 수 있는 그런 훈련도 안 돼 있고 나한테 그런 자원도 없고 그러니까 안 채워지니까 서로 둘 다 배고픈 거죠. 그러니까 네. 그냥 탁 부딪히거나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거나 이제 상대하기 싫은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박사님께서 앞부분에 말씀해 주셨던 이 표현이 굉장히 딱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근본 의도를 흔들어 보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여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을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확 하고 이제 네. 충동적으로 나오는 맞아요. 말이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솔직히 남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억울하죠. 억울하고.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과 사람 또 서로의 미성숙함이 오히려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렇죠. 그것을 보고 서로 씨 뿌리는 가정이 그렇죠. 있다라는 게 그것에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 그렇죠. 네, 그것이 굉장히 핵심 포인트 맞아요.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네, 그러려면 정말 지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내심도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네. 사랑장에서 사랑은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 오래 참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랑을 오래 참고에 제일 본을 보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곁에 닿아가거나 감히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갖겠어요. 네네. 진짜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사랑의 오래 참고를 보여줘야 할 발휘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가장 친밀한 관계 부부 관계죠. 네.
네,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어떻게 지금 우리 박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부터라도 사실 이렇게 외롭다거나 좀 허수아비 같은 느낌을 얼만큼 오랫동안 지속돼서 느끼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랄까 한 번에 변화되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그럼요. 이게 또 한두 번 일어난 사건도 아닌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그게 마음에 쌓이다 보니까 난 아무도 없구나라는 그 공허함 이런 게 너무 본인을 맥 빠지게 하고 그렇죠.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우울감까지 드는 거죠. 그래서 이분께 하루하루 해나갈 수 있는 그렇죠. 좀 단계별로 이렇게 좀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단추를 낀다면 어떤 것부터 끼면 좋을까요? 일단 이런 어떤 그 남편의 반응 때문에 남편의 근본 저희가까지도 이제 결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다라든가 뭐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든가 이 사람은 옆에 있어도 옆에 있는 것도 아닌 것, 옆에 있지 않은 것만 못해. 뭐 이런 어떤 뭔가 단정하는 거를 이 사람 내려놔야 돼요. 그거는 본인이 단정한 거지 남편이 그렇다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남편의 내가 공감받지 못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화나고 그리고 섭섭하고 이런 거를 그렇게 근본적인 사랑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흔들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별개로 다뤄야 되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남편이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자체가 나를 서운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화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럴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렇게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럴 그 어떤 그 자원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남편을 용납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의 남편이고, 그러니까 나의 남편이라는 건 남의 편의 남편이 아니라 배우자로서의 남편. 평생 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뭐 부유할 때 이렇게 약속한 언약의 관계라는 거, 조건 없는.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리고 그러면 내 필요는 그럼 누가 채워요? 그러지 말고 내 필요는 내가 채우고 그런 내 허전함과 그런 힘없음을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되죠. 하나님 저는 정말 외로워요. 하나님 누군가 저는 위로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어디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시편 같은 걸 소리내서 읽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면 내가 막 화나고 울고 싶고 뭐 살고 싶지 않고 막 누군가하고 싸우고 싶고 이런 어떤 심정이 됐을 때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시편을 조용히 읽는 거죠. 뭐 어디를 읽든지 시편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 시편이거든요. 정말 시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글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어서 내 귀에다가 들려주고 내 브레인에 내 두뇌에 이제 저축을 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이제 안정되고 자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상담자가 돼서 나를 내담자로 받아서 내가 나를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또 대견하게 생각도 해주고 상도 주고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 이제 남편과의 관계에서 훨씬 부드러워지죠. 네. 사실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누구보다 남편이 느낄 것 같거든요. 제일 먼저 느끼죠. 분명 이 타이밍에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어떤 아내의 모습 아니면 무언가 말투의 변화 뭐 이런 부분을 분명히 느낄 텐데요. 네. 참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박사님. 그리고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게 해야지 했다가도 얼굴 막상 보이고 그렇게 밉상머리스러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진짜 정말 애들 같으면 그냥 한 대 줘받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얼른 심호흡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이렇게 미소 짓는 표정을 잃어버리지 않게 거울 보고 좀 연습 좀 하라 그러고 싶어요.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어떤 저희를 결정하지 말라. 그래서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단정 짓지 않는 것 굉장한 훈련 같거든요. 또 두 번째는 남편에게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그런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는 것. 네, 왜냐하면 조건 없는 사랑. 그렇죠. 네, 그것을 자꾸 기억하고 또 네 번째는 내 필요, 내가 느끼는 어떤 허전함, 공허함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특별히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편을 우리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섯 번째, 스스로가 상담자가 돼서 스스로를 칭찬도 해주고 공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리를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훈련이 어려워서 아니면 그 기간이 못 기다리겠어서 때로는 뭐 예를 들면 약을 복용한다든가 좀 이렇게 우울증 약이라든지 좀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특히 요즘 이제 무언가 모든 게 빨리빨리 하는 시대다 보니까 감정도 빨리 추스려야 될 것만 같고 생각도 그렇고 근데 정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내 자신을 이렇게 좀 보듬어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를 객관시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제가 몰입돼서 빠져 있지 않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를 이렇게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갖게 되는데 네. 나기 때문에 객관적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박사님 근데 저 질문이 생긴 부분인데요. 2번 바로 남편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참 우리 여성분들 저와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그래 기대하지 말랬지.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 하면서 남편에게 만약에 나였더라면 이런 식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만약에 나였더라면 나는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이것도 기대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아내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네네. 그래서 뭐 공부를 좀 많이 했다든가 뭐 전문직을 가지고 있다든가 뭔가 늘 누구한테 가르치는 데 익숙한 사람 이렇게 아내인 경우에 그 남편이 우선 시작부터 경계심을 딱 가져요.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 뭐 나한테는 가르치려고 하지 마.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나였더라면 하면 그래 당신은 그래 이렇게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표현은 별로 지혜로운 표현이 아니죠. 네네. 남편이 정말 귀를 기울일 때는 언제냐?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표현보다는 믿는구나. 나를 존경해 주는구나. 이런 어떤 확신이 들면 마음을 열어요. 네. 무슨 얘기든지 할 때 들을 마음이 되는데 네네. 그렇지 않고 뭐 나라면 이렇게 했을 거라 안다가 이럴 때는 이러는 거야 막 이런 표현들이 오면 벌써 마음을 딱 닫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 두 사람이 친밀하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돼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슬쩍 기교를 부려서 뭐 이렇게 하는 식의 말을 하는 거는 더 싫어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양은순 박사님과 함께 하면서요. 오늘 남의 편 같은 남편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내 남편을 보면서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나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요. 오늘 그런 마음을 이렇게 바꿔보자. 남의 편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나와 평생을 함께하는 남편인데 정말 내가 그만큼 존중을 해줬었는지 또 그만큼 사랑 표현을 해줬었는지 그래서 서로 그것을 이렇게 상호관계로 또 나도 사랑받는 아내로서의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 좀 이렇게 돌아보면 어떨까도 생각해요. 물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 절대
절대 안 변할 거라고 정말 말씀하시는 변화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요.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방송을 조금 늦게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다시 네, 다시 듣기로 또 같이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남의 편 같은 남편 시간 가지면서요. 마무리 좀 정리의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이제 남편한테 속상하신 분들의 기본적인 욕구는 뭐냐면 우리 남편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라는 자기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뭐를 필요로 하는지를 이렇게 언제 얘기해야 되냐? 기분 좋을 때. 이렇게 느긋할 때. 그러니까 배도 안 고프고 피곤하지도 않고 이렇게 기분 좋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나는 말이야 사실 이렇게 해줄 때 너무너무 행복해. 나는 이렇게 해주면은 사랑받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한두 마디씩 슬쩍 이렇게 남기는 네.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문제 이렇게 제기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